개장 후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현 구간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MBN 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옷이 너무너무 예쁘신데 오늘 주도주도 조범수의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조범수의 조선주부터 들어가 볼게요. IM증권은 한화의 호주 오스탈 인수 추진이 국외 발주 선박의 수주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하면서 한화그룹이 미국 함정 사업의 진심임을 충분히 보여주는 좋은 투자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한화 시스템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호주 현지 자회사에 2천억 원 넘게 투입을 한다고 공시를 했죠. 저희도 포트에 한화 시스템 편입을 해 있는데 한화 시스템 리뷰부터 함께 하고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2월 28일에 매수했던 한화 시스템 현재 수익률 30% 넘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전략과 함께 조선주 한번 다뤄볼까요?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4848 전략이 제일 좋습니다. 지금 딱 저항 라인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장 중에 지금 현재 고가 넘어간다라고 하면 오버슈팅 구간으로 넘어서요. 질질 이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단기 저항대 구간 위치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추세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4848 전략을 활용하시면은 단기성적인 트레이딩은 충분히 영위하실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다만 제가 이제 지금 방산주나 특히나 조선주에 대해서 주가가 좀 비싸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좀 네.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네, 쉬어가는 거는 짧게 한숨만 쉬고 그냥 바로 또 달려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는 좀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면서 트레이딩 하시는 구간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조선주들 한번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자면은 결국에 이번에 호주 조선소 인수하면서 미국 시장까지 추가 진출과 관련된 뉴스가 떠오르다 보니까 온 주식 시장이 하나입니다. 하나 시스템, 하나 오션, 하나 엔진, 하나 비전. 갤러리아는 가나요? 지금 갤러리아는 올라가나 궁금한데 하나 갤러리아까지 만약에 올라간다면 그냥 진짜 하나의 세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조선주에 대해서 결국에 하나 시스템 유상증자 이제 확대 비율로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인수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유증과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삼자 유증 같은 흐름이 아니라 이런 투자와 관련된 긍정적인 모멘텀이기 때문에 시장이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차트를 좀 보고 갈게요. 네. 저는 좀 쉬었다 가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항상 많이 하는데 네. 하나 오션을 좀 볼게요. 제가 비교 차트를 하나 열어볼 건데 왼쪽이 에코프로예요. 왼쪽이 에코프로고 지금 오른쪽이 하나 오션입니다. 네. 지금 에코프로가 1차 상승 나왔었던 거죠. 이제 온 국민의 관심도가 지금 하나 그룹주에 쏠려 있잖아요. 특히나 하나 오션,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쪽에 다 쏠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항상 관심도와 이 매물대 내지는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면은 조정 나갈 구간도 조정 안 만들고 그냥 올려쳐버린단 말이에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지난 23년도 당시에 단기적인 조정 구간을 만들었었을 때 2달가량 눌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바로 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하나 오션 미국 향해 진출 좋아요. 조선 수주 건수 계속 물밀듯이 들어오잖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더 가기 위해서 좀만 쉬었다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너무 지금 이격을 벌리는 상황에 들어간다면은 일단 이번 달 말까지는 그러면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공매도와 관련된 뉴스가 이제 3월 말일날 시작이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물론 이 조선주들 수주 건수와 실적 때문에라도 공매도의 대상은 아닐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전해드렸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는 점은 일부 조정을 빌미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재료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신규 진입에 대해서는 그렇게 권유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좀 어느 정도 분명히 시간에 투자하시는 분들 기준으로는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조선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은 바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분할로 좀 현금을 챙겨뒀다가 이제 모든 비중을 다 줄이는 구간은 아니라는 거죠. 일부 네. 비중 확보하고 조정이 앞서서 에코프로에 대해서 이렇게 주봉으로 보여드렸지만 단기적인 조정폭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때 다시 또 담는 전략까지 좀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조선주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자, 조선주 중에서도 일단 기자재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승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1승 같은 경우에는 또 아직 출발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좀 저는 순환매 관점으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장주들이 원래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럼 대장주들이 좀 어느 정도 쉬어가거나 아니면 수급이 좀 분산이 되는 효과가 나올 때 이런 기자재 내지는 뒤에 이제 아래에 있는 이등주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확률은 높다는 거죠. 일승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언급드리면서 트레이딩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대장주들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너무 비싸다라고 얘기하면은 기자재주들은 괜찮다라는 거죠. 함께 올라갈 확률이 높은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대형주들, 선박주들 같은 경우에 단기성적인 악재로 붙이는 거는 중국산 후판 내지는 지금 너무 비용적인 투자가 많이 들어가니까 또 뭐 유증과 관련된 이야기들 이런저런 이야기 내지는 뭐 공매도 갖다 붙일 수 있지만 기자재는 나쁠 게 없거든요. 업황은 지속되는데 여기서 달러 흐름 어떻습니까? 아직도 1,400원이에요. 달러 원자재 값 다시 올라가는 흐름 붙이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판가나 이 가격이 어떻게 인상이 올라가겠죠. 그 부분에 수혜를 받는 건 바로 기자재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지금 대장주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기자재 관련주들을 살펴보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승 같은 경우에도 아직 추세를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고가를 돌파하지는 못했는데 일승이 큰 흐름으로 월봉이나 지난 흐름 자체를 보시면은 앞서가지고 물론 삼성중공업이나 이런 여타 조선주들처럼 2007년도, 2008년도 때 당시의 흐름만큼 올라가 주려면은 지금 못해도 7,000원은 넘어갈 자리가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재주들 내지는 엔진, 하나 엔진도 한번 보실게요. 네. 엔진주, 제가 보기에는 아직 10% 전에 한 5%대 보고 왔는데 어느새 올라가고 있네요. 네,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다른 구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 엔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이거 헤드앤숄더 아닌가요? 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네, 지금 일단 고가에 대해서 돌파 시도하는 매물대가 박스권으로 열려 있다시피 저는 이 고가권 돌파하면서 아마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대장주에 대한 가격 메리트가 떨어지는 구간이라면은 그 뒤에 있는 이등주들에 대한 가격 메리트가 같이 붙는 구간이기 때문에 3월 말일까지는 일단은 좀 버티는 형태로 갈 것 같다라는 상황으로 보시면서 조선주들 사이클은 일단 긴 호흡 내에서 가겠지만 가격 메리트가 좀 걸린다는 점 3월 말일 공매도와 관련된 뉴스가 있으니까요. 일단 3월 말일까지는 트레이딩 유지를 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 아무래도 이달 말까지는 공매도 관련해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니까요.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기자재 단의 순환매까지 함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범수 매니저의 조선주 함께 다뤄봤는데요. 다음도 우리 또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방수 매니저의 방산입니다. 방산주들이 거침없는 상승 랠리를 펼치면서 잇따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재무장 계획으로 국내 방위 산업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우리 방수 매니저님, 저희 또 편입한 종목들이 너무너무 잘 가지고 있어서 리뷰 함께 하고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한국항공우주는 정말 우주로 갈 것 같습니다. 현재 수익률이 75.4% 최고가 기준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또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어요. 한번 짚어주시죠. 이런 종목들 대응 방법은 간단합니다. 수급적인 논리로만 접근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한국항공우주가 예전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참 이제 70만 원대에서 올라가던 구간이 있는데 그때 아무리 올라가도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가 안 들어왔어요. 지금 한국항공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항공우주가 2월 말일부터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외국계들 매수가 집중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개인들 매수에는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항상 고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전환이 일어나요. 외국인들은 던지고 그걸 누가 받는다? 개인들이 받는다. 그렇죠. 그때가 단기적인 고점에 대한 형성 가능성 내지는 쉬어가는 구간에 항상 들어서는 모습을 만듭니다. 일단 지금 장중 9시 24분 기준으로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종가 기준에 따른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매도가 안 나온다 하면은 계속해서 홀딩하셔도 괜찮고요.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적인 매도가 좀 어느 정도 흘러나온다라고 하면은 좀 매도적인 분할적인 매도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항공우주 뭐 설명드렸었다시피 뭐 개별적인 악재, 뭐 인리에 대한 악재, 뭐 여러 가지 뉴스는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한국항공우주가 그래서 누구와 협력을 하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하나그룹주나 아니면 현대라든지 협력을 하고 있는 산하 협력 기업들은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저평가를 많이 받았었다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방산주들이 전반적으로 고가에서 좀
꼬리를 다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 빼고요. 네. 그래서 하나의 세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LIG 넥스윈 같은 경우는 현재 마이너스 1.8%,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일부 눌리는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들도 좀 조선주와 마찬가지인 흐름으로 좀 견주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 좀 어느 정도 현금 확보하실 구간에 들어섰다라는 거는 동일한 의미지만 네. 조선주, 방산주보다는 조선주가 더 낫다라는 이야기는 똑같이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방산주가 여기서 만약에 퀀텀 점프 형식으로 조선주 마냥 굉장히 강세 사이클로 더 올라가려면은 네. 절대 일어나선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전쟁 하나 더 터져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물론 재무장과 관련된 뉴스들 아니면은 탄약과 관련된 뉴스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탄약 소진율이 굉장히 높게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까 다시 채워야 된대요. 그럼 이 종목이라고 한다면 풍산이랑 하나 더 있어요. 한일단조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한일단조요. 네, 한일단조라는 종목도 있는데 이 종목도 지금 바닥권에서 차트 제 눈에는 굉장히 예뻐 보이네요. 이런 흐름까지 좀 만들고 있는 모습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산주가 지금 보시면 아직 저평가와 관련된 종목들이 있다면은 올라갈 확률은 꽤나 높게 열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평가와 저평가 주가에 대한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앞서가지고 좀 이제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지만 이 재무장과 관련된 흐름들은 물론 연간 대비해서 26년도 내지는 방산주에 따른 이 투자는 항상 연간마다 꾸준히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 연도에 더 폭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포인트 때문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지금 유럽 증시, 유럽 시장과 관련된 뉴스도 굉장히 말이 빠르게 바뀝니다. 네. 네, 유럽에서 뭐 자국산 용만 사겠다, 뭐 라인메탈만 사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질 않나. 근데 또 폴란드는 무장을 뭐 한국 거나 아니면 해외 거 수입해서 하겠다고 하지 않나. 이제 국가마다 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동일한 결을 맞출 수는 없어요. 하지만 변동성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라도 조선주와 마찬가지인 대응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 일단 3월 말일까지만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항상 이제 이 다음 조정분이 나온 이후에 바뀌는 점이 뭐냐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선주는 슈퍼사이클로 올라탔다 보니까 조정이 나와도 저는 더 갈 수 있을 겁니다라고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방산주에 확신이 없는 거는 지금 주가에 대해서 이격을 벌릴 만큼 수주 건수들이 계속해서 그럼 연 단위로 25년도, 26년도, 27년도까지 쭉 갈 수 있냐? 그걸 확신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만약에 전쟁이 난다. 라고 하면은 네, 그럼 더 갈 겁니다. 그럼 완전히 퀀텀 점프 형식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좀 어떻게 얘기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방산이라고 엮이고 있는 섹터 중에서 결국에 하나 에어스페이스가 가장 이유는 네, 항공 그리고 우주 산업까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방산 하나만 가는 게 아니라 우주 항공까지 같이 붙어가는 이 섹터들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네, 조선과 방산 모두 전략이 동일할 것 같습니다. 3월 말까지 함께 지켜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이슈 출발해 보시죠. 조반수 매니저의 반도체입니다. GTC 2025 우리 시간으로 10시에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요. 관련해서 기대감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 출발을 해줬고 양자 같은 경우에서는 미국 시장에서 반응이 정말 컸어요. 퀀텀의 주가가 40%나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GTC 관련해서 살펴볼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 GTC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소문난 잔치에 먹거리 없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 30년과 관련된 발언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도 만약에 시간이 한 10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환호를 질러야 되나요? 애매하죠. 애매해지네요. 애매하죠. 그래서 네. 이미 선행적으로 움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잔치집에 먹을 게 없다라는 표현을 굳이 쓴 건데 다만 저는 지난 시간에 AI 의료와 관련된 부분에는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잖아요. 네. 전일장에 이제 엔비디아에서 AI 의료와 관련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섹터 내에서는 기대감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쪽에서 급작스러운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해당 섹터에 대한 종목들 다시 가지고 나왔고요. 전일장에는 하이퍼파인이 50% 가까이 올라간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MRI 기업인데 의료 AI죠. 자, 이쪽으로 저는 주목해 보도록 하면서 잠시 후 종목 공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제는 엔비디아 모멘텀의 바이오까지 합해서 신테카 바이오 함께 편입을 해봤었는데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그럼 들어가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어떤 종목 소개를 해주실까요?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AI 신약 개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의료용 로봇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의료용 로봇 하면 다들 알 것 같아요. 저는 현재가 16,590원에 편입하도록 하고요. 네, 두 글자 종목입니다.
고영이라는 종목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영이에요. 고영 다들 의료기기 로봇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어제 이제 리파인과 관련된 모습들을 말씀 전해드렸는데 정확하게 엔비디아가 이 MRI 휴대용 기기에 투자를 한다, AI와 협업을 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만드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RXRX 리커전 파마슈티컬스 같은 경우에도 전일장 내에서 7% 가까운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소리 소문 없이 AI 의료 관련주들이 꽤 좋은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기도 하고요. 저는 그중에서 고영을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검사 장비와 그리고 의료용 로봇까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번에 엔비디아 말씀 전해드렸었던 것처럼 저는 지금 현재 로봇 섹터 있잖아요. 특히나 AI 의료 기기들. 그러니까 어느 쪽이 가장 빠를까라고 한다면은 스마트 팩토리보다 의료용 로봇이 가장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시장 내에서 침투를 해 있는 기업들도 많은 상황이고 출시와 관련된 부분도 이미 많은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정말 AI만 갖다 붙이기만 해도 충분을 해요. AI 갖다 붙이면 뭐 새로 개발해야 되고, 물론 업그레이드와 관련된 수요도 분명히 존재를 하겠지만 이미 존재하고 있는 시장은 AI 의료 기기 시장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로봇. 이 시장에 AI와 엔비디아가 같이 들어가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고 엔비디아도 투자를 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GTC에서도 AI 의료와 관련된 뉴스들이 꽤나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쪽으로 주목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양자나 이런 쪽들은 이미 너무 다들 많이 알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라도 AI 의료기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부터 고영 같은 경우에는 IPC 에이펙스 엑스포 2025라고 해서 새로이 미국에서 또 스마트 팩토리까지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양에 대한 수주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5일선, 21선 단기 데드크로스 구간입니다. 가격 거래량 붙이면서 올라올 경우 시세 붙일 수 있는 구간이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1,000원, 지난 고가 근처가인 21,000원까지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단기 추세 이탈 나오는 13,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영까지 만나봤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어지는 엔비디아의 GTC와 함께 화요일장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하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